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보입니다. 오늘은 PCB 설계와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그,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제 전자기학 법칙의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은 이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법칙은 이제 가우스 법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페르데이 법칙과 암페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인 가우스 법칙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법칙은 이제 전기장과 전하와 관련된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이제 가우스 법칙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요 어떤 이제 특정 이제 베루프를 이제 적분했을 때 이제 값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이제 전하, 그러니까 이제 전하라면 이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우리가 이제 이온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전하를 보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공면이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값이 나옵니다, 이제. 전하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는 플러스의 전하량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자기장에 대한 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제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자기장은 이제 아무리 분리를 해도 이렇게 자석이 있더라도 얘를 또 분리하면은 또 이제 n과 s으로 또 나뉘고, 그걸 또 분리하면 또 n과 s로 나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은 아무리 분리를 하더라도 n과 s를 분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전하가 이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게 전자고, 이게 이제 원자 핵인데, 이게 이제 양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별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가우스 법칙은 이제 전기장 전하의 하와 관련해서 이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이제 특정한 이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나온다는 게 첫 번째 이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기장 같은 경우는, 자기장은 이제 우리가 자기장이 생기는 원천이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도선을 흘러가지고 움직일 때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제 자기장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하가 움직여야 발생을 이제 하는 게 자기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 원천적으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게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 없으면은 자기장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석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가 이제 원자, 그러니까 철의 이제 핵 주위를 계속 이제 돌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장이 나오는 건데, 자석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정렬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합산이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자석이 강해지는 거고, 그런 어떤 이제 원자 핵을 도는 전자에 의한 회전에 의한 자기장이 이제 서로 상쇄가 되면은 이제 자성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은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인데, 이제 전기장에 의한 그런 이제 특정량이 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자기장에 의한 가우스 법칙은 분리가 어렵다.
그 자기 당극자는 이제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암페어라는 사람이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이제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이 이제 만들었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요걸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장을 변화시키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죠,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 변압기라든지 이제 모터가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실사용에 좀 확립하도록 한 게 이제 렌츠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렌츠의 법칙은 이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때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고 라는 걸 이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규명을 이제 한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니까 이제 그에 따르는 어떤 힘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생기더라. 라는 게 이제 이제 법칙으로 밝혀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모터나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변압기를 이제 만들어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맥스웰의 네 가지 법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법칙은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가우스 법칙이고, 이제 세 번째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칙은 이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암페어 법칙이 먼저고 패러데이 법칙이 나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암페어 법칙이 세 번째고 패러데이 법칙이 네 번째로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장에 의한 가우스 법칙은 전기 당극자는 이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의한 가우스 법칙은 이제 자기 당극자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N극과 S극을 절대 분리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제 자기장은 이제 전류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게 만들어졌고, 그 뒤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변하는 자기장의 전류를 만든다. 는 게 이제 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모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법칙을 또 제공한 사람이 렌츠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